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싱가포르 대표적인 대학가에 싱가포르부터 한국, 홍콩, 유럽까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현지 시각으로 11일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영변 핵시설을 바꾸는 하노이식 협상은 더 이상 할 계획이 없다며 미국이 우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터키 시장 직판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터키에 이어 아일랜드에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램시마 직판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했다고 시인한 뒤 각국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이어갑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의 주요 경제 뉴스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2020년 신년 기획 기사입니다.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기사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유니콘 기업 오라, 싱가포르 외국인에게도 고액 지원금 준다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대학가에는 싱가포르부터 시작을 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부터 한국, 홍콩, 유럽까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창업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까지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제적인 혁신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내에서 창업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소장님? 창업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네. 투자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간된 우리가 5가지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는데 어떤 지역이 얼마나 또 매력적이냐, 어떤 지역은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느냐, 어떤 지역은 좀 해소화됐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내용이 될 텐데 먼저 이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너무 매력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싱가포르에 가서 사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굳이 싱가포르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만 있으면 지원하는데 약 3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는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창업 지원금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이 없다. 그럼 싱가포르를 가면은 이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법인 세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싱가포르에는 본부를 좀 둬야지.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본부는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두면 싱가포르에 그러면 오고 가기에도 너무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투자 매력, 지역 이런 이야기를 싱가포르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고 유니콘 기업들이 속속 이 싱가포르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창진의 그가 외국 여행 가면 잘 이용을 하는 공유 차량 서비스죠. 이 그랩도 말레이시아인데 싱가포르에 지금 본부를 두고 있어요. 네. 그렇죠. 또 인공지능 기업인 트랙스도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지만 이 본부만큼은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투자 매력이 중요한가 우리 정부에서 보고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이 싱가포르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과 유니콘에 이렇게 힘을 쏟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업들이 오면 뭐가 생깁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 경제 효과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유니콘 기업들이 계속 또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이 고용에 막대한 효과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늘려라 할 필요 없이 많은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동남아의 인터넷 관련 기업에 투자된 금액 중에 무려 65%가 바로 이 싱가포르에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났을까요? 이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고소득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8만여 일자리가 지금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쪽에서의 일자리가 상당히 또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 좋은 일자리라는 게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AI나 5G나 이런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하이테크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긴 곳이 어디냐? 우리 매일경제 기사에 잘 나와 있는데 1위가 어디겠습니까?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시애틀, 그 다음에 세너제이. 그러니까 이 모든 곳이 IT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이런 곳에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앞서서 뭐 소장님도 우리 정부를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유니콘 활성화에 좀 힘을 앞으로 쏟을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한국 유니콘의 현황은 좀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유니콘 기업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우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매각 작업이 진행 중에, 합병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우한 형제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유니콘, 이제 1조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게 11개가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매출액이 뭐 8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 경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여기서 이제 창출해낸 직원 숫자가 3만 2천여 명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가 유니콘 기업의 숫자가 특별히 많으냐? 뭐 딱히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싱가포르가 우리하고의 경쟁 국가가 또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우리의 투자 매력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만큼 유니콘 기업이 끼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투자 매력 국가가 되는 방안을 골똘히 생각해야 될 때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신년 기획 기사로 유니콘 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대만 총통선거의 후폭풍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에 실려있는 기사고요. 기사 제목 보시면요. 오늘의 홍콩이 대만의 내일, 이 불안한 대만 청년들 반중 택했다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 대만 선거는 개표 초반부터 이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과 제1야당인 국민당 한거위 후보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일찌감치 승부가 갈렸습니다. 결국에는 대만 독립 성향의 첫 여성 총통 차이잉원이 지난 11일 치러진 이 대만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홍콩의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 대만 유권자들도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만 총통과 입법위원회 선거 결과 그리고 특징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소장님. 핵심적인 것은 네. 중국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한 반감, 반중이 어떻게 이 정치적으로 또는 한 국가의 리더십에 또 탄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는데 사실상 이번 대만 총통 선거를 가른 것은 바로 홍콩의 민주화 시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먼저 이 차이 총통, 차이잉원 민진당 지금 현직 이제 여당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 지금 한 2년여 전에 이 대만을 갔을 때 택시기사 분께 여쭤봤더니 차이잉원 총통이 인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 또는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서 아예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한 6개월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홍콩에서 이 중국의 지나친 개입 그리고 직선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홍콩 시위 바로 우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영향이 바로 이 해협을 건너서 대만까지 옮겨간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었는데 역대 최다 득표를 냈습니다. 차이잉원 민진당 총재가 총통으로서 이제 57%를 했는데 선거 여론조사보다는 2위에 일을 한 이 국민당의 한고위랑 상당히 좁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결정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의 홍콩이 대만의 내일이다. 계속 이렇게 갔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대만 유권자들의 인식. 그러니까 현재 차이잉원 총재는 중국과 좀 거리를 두는 반중 그런 기조가 있다 그러면은 국민당의 한거위는 좀 더 친중적인 그러니까 친중이냐 반중이냐가 사실상 선거를 결정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홍콩에 이어서 이번 대만 선거 때도 많은 젊은이들의 투표 현장에 나온 건가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메일 기사에 나온 걸 보면 네.
유권자가 약 2천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데 1931만 명의 대만 유권자 중에서 우리보다는 유권자가 작죠.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 1446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무려 74.9%. 그러니까 75% 투표율인데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이 이전 감안하면은 이게 한 60%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대거 2030이 투표 현장에 감으로써 투표율이 무려 75%. 우리 2012년에 대선 투표율과 거의 비슷한 정도. 2017년에 우리의 투표율과도 대선 투표율과 거의 비슷할 정도.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나왔다. 왜? 홍콩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 홍콩의 시위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자, 또 대만으로 와서 응원을 할 정도로 네. 으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선거를 해보자 했을 정도였는데 정말 이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의지 또 반중 홍콩 시위 사태 또 일국 양제에 대해서 이 국민당의 한거위 후보가 상당히 불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보여줬던 것으로 보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반중이냐 친중이냐 반중이 승리를 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뭐 기사 제목에도 확인이 됐다시피 많은 대만 청년들이 결국에는 반중을 택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두 번째 기사는 대만 총통선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핵 그리고 제재 완화에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5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이 북한 핵 제재 완화 바꾸는 하노이식 협상 더는 없다. 대미 압박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 북한이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영변 핵시설을 맞바꾸는 하노이식 협상은 더 이상 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이 우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북한이 이른바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위한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서 외교 원로인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결국에는 대북 제재 완화와 핵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지난 11일에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북한 리스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거. 네. 오늘 조간 브리핑에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매력적인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대만 반중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북한입니다. 북한 리스크가 지난 연말부터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인데 미국이 최근 들어서 중동발 리스크는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오히려 동북아에서 북한 리스크는 더 커져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2월 말에 하노이에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뭐냐면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 이것에 상당히 이게 접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렬이 됐던 것은 미국에서 아니다. 단계적으로 안 가고 전면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결렬이 됐고 또 하나는 미국 국내 정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위협을 받으면서 청문회가 그 당시 있었었죠. 그러면서 결렬이 됐던 이유도 있었는데 지금 북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던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북한에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또 트위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네. 김계관 외무성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보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최고 지도자 대신에 누군가가 북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전략을 취해왔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과는 비핵화 그다음에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미국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게 생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이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할 때만 협상에 복귀하겠다. 상당히 이제 북한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너네가 더 많이 양보를 해라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남북 경협주들 흐름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북한 이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남북 경협주들 여전히 모멘텀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일부 남북 경협주들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JS티나가 지난주 금요일에 0.62% 올랐네요. 아난티가 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현대로템이 1%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15,600원에 지난주 금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 남북 경협주들 지난주 금요일 흐름 보시면요. 좋은 사람들과 재룡전기, 남해화학 그리고 아시아 종묘가 1에서 2%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푸른 기술이 3%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6,350원에 마감이 됐고요. 신원이 1% 그리고 조비가 3.08%, 제용솔로텍이 1.43% 오르며 1,06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두고도 남측과 북측의 의견이 또 달랐습니다. 지금 미북 관계에서 남측은 또 여전히 배제되는 분위기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전에 이제 네. 북한이 꾸준히 해왔던 것이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과는 통하고 네. 남한과는 단절하겠다. 이런 북한의 정책을 취해왔었는데 이번에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김계관 고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지도자 동지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사이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극적인 반전도 또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중동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락 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또 부각되면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김계관 고문의 내용을 좀 곱씹어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는 좋으니까 뭔가 계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의 메시지를 미국에 던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화답하면 극적인 반전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 더 공교로운 건 뭐냐면 한국은 계속해서 좀 배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미묘한 어떤 신경전인데 네. 정용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좀 보내달라 대신 안부 인사 전해달라 이런 것이었는데 그걸 하려고 막상 우리가 발표를 하니까 북한에서 뭐냐면 이미 진서로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김 빠지게 김세게 하는데 약간 우리의 좀 힘을 빼려는 좀 신경전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기사 북핵 얘기로 나눠봤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8면입니다. 셀트리온의 얘기인데요. 이 터키에서 램시마 유럽 첫 직판 안착 판매 80% 급증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터키 시장 직판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터키에 이어서 아일랜드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두 번째로 램시마 직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본격적인 해외 직접 판매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터키에서 램시마 직판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싱가포르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투자 기업들을 불러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왜 우리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냐? 안 되면 기업이 직접 나가는 겁니다. 투자 지역으로, 매력 지역으로 직접 나가는 그런 경계 넘는 기업의 활동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데 유럽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계열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중간 다리를 거쳐서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남미 시장 등을 나가게 되는데 역시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는 얼마나 기술력이 중요한을 한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터키 시장으로 간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바이오 시밀러, 그것도 상당히 또 프리미엄 제약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제 장질환에도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인데 실제 이제 병원에서 사용이 되겠죠. 근데 이것 자체를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외국 기업의 판매를 영업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직판을 한 겁니다. 네. 어디로? 바로 유럽과 아시아와 심지어는 러시아까지도 중간지대에 있는 터키로 진출을 한 것이죠. 터키에 진출을 해서 여기서 유통과 마케팅과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왔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올해 특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5G, AI,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여기 또 하나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제약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판 체제 구축에 나서는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기업이 왜 그럴까요? 네. 기업이 직판을 하는 이유는 이게 무모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직판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수익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도 보면은 제약 유통 기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하면 할 수만 있다면은 왜 이걸 안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유럽에 진출을 했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약 무려 20에서 30% 정도 매출에 또는 바이오 제품, 시밀러 제품의 판매 가격 이만큼을 유통기업에다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 수익률은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직접 판매를 하면 어렵죠. 하지만 차근차근 노하우를 마케팅과 유통에 키워가면서 실제로 수익률을 두 자릿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끌어올릴 수 있는 목전에 있는 것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누구도 시도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선택했기에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가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주가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0.28% 올라 17만 7,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57% 올라 5만 1,6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은 0.26% 올라 38,45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직판 계획은 향후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직판과 관련된 노하우를 익혔기 때문에 이제는 네. 거침없이 유럽 시장을 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유럽 시장에 있어서 진출에 또 밑바탕이 되는 것이 아일랜드거든요. 아일랜드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일랜드로도 또 진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독일, 주요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네덜란드까지 진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원천 제품인 오리지널보다도 더 낫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술력에서 앞서고 이것을 노하우까지 연결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네 번째 기사를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 체크해 볼게요. 12면 국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격추신, 이란 혁명 수비대 치명적 실수, 도전받는 신정입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했다고 시인한 뒤 각국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격추 의혹 사흘 만에 이란 쪽에서 이제 시인을 하는 기사가 지난 주말에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 지역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중동발 리스크는 가라앉고 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후폭풍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자충수를 둔 것,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같은 날, 그러니까 이란이 아드 아사인 또 그다음에 에르빌, 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 포격을 할 때 15발이다, 뭐 14발이다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발사를 할 때 이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사실상 격추가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건 뭐냐, 상당히 놀랬죠. 근데 이란에서 발표했던 것은 기체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적기로 오인한 사람의 실수로 네. 격추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계속 발뺌을 해왔던 이란도 이제는 계속해서 그 증거 영상이 나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추 시인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란에서 솔레이마니가 사령관으로 있던 이 혁명 수비대에서 저지른 실수예요. 게다가. 네. 근데 최근에 들여왔던 대공 방어 시스템인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기사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시스템을 통해서 크루즈 미사일로 미국이 발사했을 걸로 오인을 해서 바로 격추가 됐는데 상당히 우리가 안타까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란의 격추 시인과 함께 각 나라별 그리고 이란 내 여론의 반응은 좀 어때요? 가장 분노하는 네.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물론 뭐 이제 이란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여기서 상당한 희생이 된 것 자체를 따지면은 많은 숫자가 이란 계획이긴 하지만 캐나다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루도 지금 총리도 완전히 발끈해서 내가 뭐 하는 거냐. 외교를 단절하자. 뭐 단절을 지금 했던 적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거 진상을 규명해라. 우리 국적국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정말 일원으로서는 이 기름에 불 붓듯이 불에 기름을 더 끼얹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란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란 국민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은 아니겠지만 우리 조간 브리핑을 소개했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 국제 뉴스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 이란은 모든 국민들이 반미가 아닙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친미적인 정부였던 것이 중동에서 팔레비 왕조였거든요. 근데 이걸 업고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이 하메네이 이제 신정이죠. 종교를 통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한 지금 이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하메네이 지금 최고 지도자까지도 하사니 대통령은 물론 조금 온건파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판까지 나오는 이란 국민들의 시위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앞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로 까지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이란의 행동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온건파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목소리를 잘 못 얻어봤는데 솔레이마니 사건이 터지니까 급격히 강경 쪽으로 흘러갔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란이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핵 협정 이게 이제 이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온건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개의 기사로 경제 이슈와 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